장 어떻게 같아?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표현이 밀리면 사야지라고 그럽니다. 혹은 3, 4월 사이는 그렇게까지 뭔가 주식을 팔아야 돼. 어떤 걸 팔아야 되냐면 그래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다시 될 수 있다. 자,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. 지금 홍콩 증시 또 내리고 있네요. 이러한 것들, 이러한 움직임들이 자꾸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닐까? 투자 심리를. 정확하십니다. 지금 저는 홍콩 중국 증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싫어요. 왜냐면은 신나게 우리 증시 얘기하기가 모자랄 시간이면 좋거든요.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 플레이가 나올 때는 일단 중국 홍콩 증시가 아시아에 열릴 때 선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거고, 최근에도 안 좋게 좀 빠지고 있는 건 맞죠.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게 대만 증시 보시죠, 대표님. 대만은 이렇게 신고가거든요. 이게 지금 지수입니다, 지수.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. 참 예. 부럽네. 뭐 S&P 500 뭐 이런 건 다 보셨잖아요. 그거 다 빼도록 하고요. 대만도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대만 TSMC가 좋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는 일단 아직은 우리 장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.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. 아직은요. 그런데 뭐 2차 전지 테슬라가 아직 돌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TSMC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TSMC를 믿는다는 것보다는 AI의 업황이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그래서 홍콩은 일부 쉬어갈 수 있지만 대만 증시, 미국 증시를 같이 살펴보자.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 보면은 그 양해가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숫자 다 봤거든요. 숫자 그냥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매크로적인 중국의 정책을 기다리는 것보다는요. 그러니까 정책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그냥 상태를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, 중국은. 예. 네. 하여튼 좀 요즘같이 저렇게 그 홍콩 지수가 오르기를 바라는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. 정확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에 들어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일부 금융주와 그리고 빅테크들 종목들이 많아요. 근데 그 빅테크들의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 시장과 연동이 된다고.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연동이 되면 시크릿컬이고요. 이 시크릿컬에 들어가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그 외국인들이 아마도 양회 및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들어갔다가, 이것도 역시 세론이죠. 세론 뉴스.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뭐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이제 3월이면 이제 주총 시즌이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제 상장 폐지에 관련된 이슈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있으면서 그런 그 리스트들이 돌긴 돌더라고요. 그거는 예정된 위험성 있는 그렇죠. 이제 3개년도 연속, 4개년도 연속,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 뭐 이런 식의 이런 리스트가 도는데, 일단은 그 쪽지에, 그러니까 저희가 증권사 있다고 있구나, 여러 번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쪽지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건 방송상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신뢰성이 없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사람이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요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있나 없나. 근데 다행히 저는 없더라고요.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씩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3월이 주총 시즌이 돌아오는 거죠. 주총 시즌이 돌아오는데 최근에 우리 주식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호그룹 있지 않습니까? 금호그룹에서 그 자사주 소각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. 자사주가 한 20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% 이상을 어느 정도 없애겠다. 이런 부분이 나와서 장중에 떴다 밀리긴 했지만, 그거 보니까는 아마도 좀 뭐라 그럴까, 이런 그 주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자사주를 소각할 만한 자사주를 보유한 곳들. 그렇죠. 이런 것들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일정 보면 다음 주에 아마도 삼성물산에서 소액주주 배당 상향을 위해서 주총을 좀 하거든요. 근데 자사주 취득을 위한 주총표 대결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최근에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계에서 또 공격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주총 시작을 하는데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상패주의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,
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소장대 대형주들 안에서 큰 안에서 자사주 매수 비중이 높거나 혹은 조금 시끄러운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뭔가 형제의 난이라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쪽에서 한 번씩은 주주의 마음을 돌리고자 좀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. 지금까지 금호석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의 일부분이긴 했는데 아마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장 생각나는 건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회자가 될 거예요. 그런데 회자가 돼서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? 그 주식을 내가 사야지 혹은 팔아야지 그러는데 여태까지 그런 이슈로 떴을 때 밀린 것들은 아직까지 이슈가 아직까지 업황이 돌지 않은 종목들이 좀 밀리는 거고요. 네. 그런데 업황이 괜찮은 종목들 혹은 그리고 업황이 시클리컬이 아닌 그냥 스테디한 업황이 있는 것들 소매라든지 혹은 유통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세게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조금은 그 업황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아 이거 나 자사주 호강 나왔다 원래 너무 신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조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와 관련해서 밸류업 이 가이드 이게 좀 땡겨지나요? 네, 발표가? 지금 기존에 저희가 2주 전에 발표하는 걸 봤을 때는 그 가이드라인 발표를 이제 6월 달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최근 나온 기사 살펴보니까 이제 5월 달로 땡긴다고 해요. 그럼 제가 지금 주제를 주총 시즌, 상장 폐지, 밸류 가이드라인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.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사기가 애매하고 그럴 때는 일단은 밸류업을 보자라는 움직임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, 가족분들. 그 차별화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 은행주 잘 많이 말씀드립니다. 이런 식은 은행주인데 KB가 세게 갔었어요. 갔는데 어라 왜 안 가지? 신한지주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지방은행이 가장 쌉니다. 기억하시죠, 가족분들. 이게 최근에 지방은행이 더 좋습니다. 주가가 또 가장 싸니까는요. 그러니까는 보고서를 봤을 때는 5대 시중은행이 굉장히 좋다. 이렇게 왜냐면은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고요. 현금 보유 여력이 좀 더 높고요. 그리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의 의지를 가장 온으로 다 받는 곳이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밸류 가이드라인 땡겨오면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됐는데 왜 말씀드려요? 이러면 외국인들이 좀 덜 떠납니다. 외국인들이 지금 떠나면 안 돼요. 최근에 좀 며칠은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슈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의 동향이 될 것 같은데 네.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줄 때 네. 조금만 살 때도 주가가 밀렸는데 네. 이렇게 매도하니까 진짜 밀리긴 하네요. 네. 이 외국인들의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흐름, 증시 흐름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요, 대표님, 저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랑 호흡도 하고 물어보면은 장 어떻게 갔대?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표현이 밀리면 사야지라고 그럽니다. 아직은 시장은 살아있다. 제가 어젠가요, 얼마 전에 강한국 작가 영상도 봤어요. 저도 네. 코인에 좀 물려있는 게 있어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 경험적으로도 3, 4월 달에는 별로 주식을 그렇게 손절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5월 달에 좀 안 좋긴 했지. 그런데 저희가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에 SVB 사태 나왔을 때 4월 달, 5월 달 사이거든요. 그것도 역시. 그래서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조금 팔아야 될 것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대표님 그때 장 해볼만 했거든요. SVB에서 미국만 날렸지 우리 장 해볼만 했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는 우리 국내 시장의 특성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서 4월 정도 혹은 3, 4월 사이는 그렇게까지 뭔가 주식을 팔아야 돼. 근데 주식을 팔 때는 뭐냐면은 어떤 걸 팔아야 되냐면 아까 상판주의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것들 정말로 소외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이 조금 더 소외가 되어 있고 우리 가족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그런 저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쳐다봐야 되는 시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. 결론적으로는 밀리면 매수의 시각인데 이게 여전히 박스권입니다. 네. 박스권이면 밀리면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음 주에 12일 날 네. 12일 날이 또 미국 CPI 발표가 또 있습니다. 그러면 CPI 발표 전까지는 뭔가 시장에서 액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, 대표님?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
다 관망하고 정확하죠. 그 확인을 좀 하자. 맞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1월달 GPI랑 PC 발표할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지표라든지 혹은 서비스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1월 지표를 물가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그렇게 유의미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2월에 발표할 1월 지표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진짜로 유의미하게 물가가 잡혔는지 파월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. 2%까지. 그거를 좀 확인하는 결과가 이번 CPI에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는 CPI 전에 물론 뭐 외국인이 무지막지 팔아도 하면 잘 말은 없긴 하지만 외국인이 무지막지하게 팔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이다. 그리고 CPI 발표 전 그리고 지금 온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온도가 저는요 너무 뜨거울 때를 100이라고 하고 얼기 직전을 0도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지금은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사이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추워지면 0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건데 요 정도 사이예요 지금. 그래서 다시 50 이상으로 좀 더 따뜻하게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지금 온도 유지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네.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말을 넘기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매매를 할까 고민하는 시점으로 봐야 될 상황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 세팅이 또 바뀌어질 겁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찜시장 시장을 통해서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요즘처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없어요. 왜냐하면 하루하루 바뀌니까는.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남은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라리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웹툰입니다. 웹툰 저희가 얘기 드린 지가 한 달 됐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한 달 됐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 가족분들 그 뭐라 그럴까요? 네이버 웹툰이 연말에 상장을 한다 그랬다. 벌써 다 잊어먹으셨어요. 저도 이제 오늘 찾아보고 그랬으니까. 그런데 그게 연말이 아니고 6월로 땡겨졌다. 그래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다시 될 수 있다. 밸류에이션 카운트가 다시 될 수 있다. 그래서 5조 정도 밸류로 볼 수 있고 오늘 제가 애널리스트 레포트 보니까는 4조 5천억 정도 밸류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을 해보시면 웹툰 관련주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. 뭐 Y랩이라든지 DNC 미디어 뭐 이런 여러 미스터블 여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몇 개 차트가 흐르고 있는 것도 한 두세 개 빼고요. 한 두세 개 종목이 차트가 싹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다음 면에서 봤을 때 한번 내가 요 튈 때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느꼈었던 내용인데 제가 관점판을 이렇게 크게 열어놓고 보는데 한 판에 관심이 더 넘어가요. 그러니까 다음 판을 봐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한 판에 눈이 안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는 제가 모니터를 2개 쓰는 한이 이때는 안 보여요. 그러면 그 다음 판을 넘겨야 되는데 넘기는 중에 올라요. 그러니까는 내가 한 번은 이 한 판 안에 최근에 매매할 것들을 소팅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웹툰이라는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끝날 게 없으니까요. 언제 끝날 그렇죠. 것 같으세요? 웹툰 상장이 지연된다 그러면 일단 한동안 밀리긴 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주 다 기억하실 겁니다. 그냥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그리고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. 제약바이오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침 보니까 선배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AACR이 4월 아마 7일부터 할 겁니다. 5일인가 7일부터 할 건데 사실은 최근에 초록 발표를 했어요. 그런데 대부분의 예상이 초록 발표하면 빠질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초록 발표를 했는데 올랐어요. 그럼 이게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그만큼 강한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움직이는 트리거는 뭐냐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쉬는 날 세게 움직이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할 거 없다. 반도체 쉬고 2차 전지 쉰다. 그러면은 그때 바이오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제가 자료가 나와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제가 신문 기사로 하시긴 좀 죄송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이번 그 AAC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이 일단 레포트 기준으로 한미약품 아시죠? 유한양행 아시고요. 레오켄바이오 아실 거고요. ABL 바이오 아실 거고요. 여태까지는 다 튀었습니다. 여기까지는. 에이비온 틸랑말랑 하고 있고요. 앱클론 좀 튀었고요. 지노앤 컴퍼니 비슷비슷하고요. 퀴리언트
티움바이오, Y바이오로직스 정도입니다. 일단 뭐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보고서 본 걸로는 이 정도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번씩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. 기존에 우리가 AACR에 참가하는 기업을 매매를 할까 첫 번째. 그리고요 작년 9월달, 10월달, 11월달에 강했었던 기존 라이센싱 아웃이 나왔었던 뭐죠?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것,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을 매매할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겁니다. 그거 다 제가 어제 전화가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. 그래서 고객이 뭐 할까요? 물어보시더라고요. 와 진짜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. 제가 그랬어요. 그런데 만약에 정말 바이오를 하실 거면은 주도 섹터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. 지금 많이 올랐다 해서 그걸 피하고 안 오른 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건 제 소신이니까 그 개별 그 제 개인 생각이니까 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냐면은 바이오를 할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다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도체도 있고 주식이 바이오 저기 2000년도 있고요. 지금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현금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 현금 여력이 있다는 얘기는 조금 바이오를 할 거면 조금 화끈한 걸 한다는 거죠. 바이오의 특성이 그렇거든요. 그러면은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곳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그게 저는 바이오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많이 올렸더라도 지금 그런 쪽 뭐 그게 있죠. 알테오젠, 하늘바이오, 유한양 이런 식으로 뭐 추천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초록 발표하는 아니 그 참가하는 기업과 그리고 기존에 모멘텀 있는 기업을 나눠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마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밸류업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또 정부의 정책이 예정이 돼 있다면 사실 밸류업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삼성생명 빼놓을 수가 없죠.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그룹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. 삼성생명을 처음 정말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줄 몰랐어요. 그만큼 추세가 굉장히 좋게 가는 주식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일단 현금도 많고요. 그리고 그냥 밸류라든 이런 게 나쁠 게 없습니다. 그런데 나쁠 게 없는데 안 갔으니까 문제죠. 그렇죠. 그런데 밑에서 거의 따블라 있습니다. 그런데 종목 왜 말씀드리냐면 종목들이 갈 때요.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고요. 삼성생명처럼 꾸준하게 조용하게 가는 게 이게 사실 참 좋은 주식인데. 맞습니다. 예.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개별 종목 추천이 아니고 조금은 우리 가족분들의 특성상 시끄러운 게 좀 싫고요. 그렇죠? 삼성생명 잠깐 볼까요? 꾸준하게 가지 않습니까? 이게 뭔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러면은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뉴스 보시면 레포트 있는데 레포트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누군가가 꾸준하게 이 종 그 밸류업의 대안으로 담고 있다. 사실은 은행주, 자동차주는 중간중간 흔들려요. 흔들려 좀 힘들어요. 네, 제가 들고 있고 우리 고객들이 힘든데 이런 쪽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가족분들의 성향이 어떨까라고 일단 좀 한 번씩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예. 네. 이런 비슷한 게 사실 메리츠가 그랬죠. 메리츠 지주가 지주가. 원래 두 개 세트거든요. 근데 최근에 조금 깨졌어요. 최근에 예, 깨졌어요. 살짝 밀려가지고 그거는 조금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네. 과거에 우리 작년에도 이런 주식 이렇게 얘기했고 정확하십니다. 2년 전에도 예, 그렇게 정확하십니다. 또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온 주식.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그 메리츠의 뭔가 그런 거를 좀 닮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근데 하여튼 거기도 보면은 주주 친화적으로 그럼요. 막 여러 가지 그 자사주 소각도 소각하고 하고요. 계속 소통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이런 그 CEO의 마인드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배워야죠. 보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랑 대표님도 너무 급한 거예요.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린다. 맞습니다. 시간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지금 일본 증시 올라간 거 전문가분을 쭉 방송 전에 촬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일본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외국인의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올라온 고점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막 이런 걸 주면서 지금 다시 또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이게 고점에서 외국인들에게 일본의 불을 털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다. 뭐 일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공감은 하고요. 제가 일본 증시도 보고 했는데 그런 증시 잘 안 꺼집니다. 사실은 밸류를 보면서 천천히 꾸역꾸역 올라온 증시는요.
잘 안 꺼져요. 그래서 성장보다는 어떤 밸류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러면은 꺼지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이렇게 천천히 꺼집니다. 그래서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라든지 좀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면 엑시트할 수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일본이 개인 예금이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체를 안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더 큰,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면서 어려운 변동성 장세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자면 결국 종목 선택 그럼요. 예. 잘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가 필요하고 그럼요. 예. 네, 지금은 실력을 키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까지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